북한군이 남침을 시작한 6월 25일 도쿄의 미 극동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남침 병력은 4개 사단과 3개 경비여단으로 총 병력 7만 명의 전차 70대라고 발표했으나 메가더 원수가 한강 방어선을 시찰한 이후에는 북한군의 남침 병력은 6개 사단과 3개 경비여단 그리고 200대에 가까운 소련제 전차라고 비교적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정보 판단을 토대로 메가더 원수는 미 지상군 투입을 건의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했습니다. 당시 미 극동군사령부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북한군의 능력을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훈련이 제대로 안 된 미개한 군대로 미 지상군이 나타나기만 하면 도망갈 것이다. 반면 한국군은 사기가 오를 것이다라는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기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를 문제 삼아 일부 역사가들은 메가더 원수가 북한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전투 준비가 안 된 소규모 부대를 축차적으로 투입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메가더 원수는 회고록에서 미 지상군 부대가 전장에 나타났다는 사실로 인해 적 사령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적 사령관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완만한 행동을 취하게 한다는 전략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라고 기술하여 소규모 부대의 축차적 투입은 북한군 공격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고 수뢰했습니다. 6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이 미 지상군 투입을 승인하자 메가더 원수는 주일 미군 중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둔하고 있던 미 24사단을 즉각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극동군사령부 작전부장 라이트 소장이 주도하는 합동전략계획 수립단에 자신의 인천 상륙작전 구상을 상세한 작전계획으로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미 24사단과 25사단 예하 1개 연대 전투단으로 북한군의 남침을 최대한 북쪽에서 저지하고 미 해병대와 1기병사단을 7월 22일에 인천으로 상륙시켜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 극동군사령관 메가더 원수는 7월 6일에 1기병 사단장 게이 소장을 불러 이 계획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 자리에서 미극동군 사령부 정보부장인 윌로비 소장은 게이 소장에게 당신은 최대한으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당신의 상륙이 늦어지면 서울을 점령하고 북상하는 딘 소장의 24사단 후미에 상륙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메가더 원수와 미 극동군사령부는 딘 소장의 미 24사단이 북한군을 한강 북쪽으로 충분히 격퇴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메가더 원수는 일본 주둔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즉시 24사단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주일 미군은 8군 예하의 1기병사단, 7사단, 24사단, 25사단 등 4개 사단이 있었는데 이 중 한국에 파견할 최초의 지상군으로 24사단을 지명하고 사단장 딘 소장에게 지시했습니다. 24사단장은 부대의 건재를 유지하고 한국으로 이동, 당분간 극동군 사령부의 직접 통제하에 행동하라. 주력에 앞서 소규모의 특수임무부대를 공수하여 북한군을 막아라. 특수임무부대는 수원에 도착시키되 그것이 불가능하면 착륙 지점을 부산으로 변경한 후 전방으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치 준장에게 일임하라. 8군 사령부는 7월 1일 오전 3시 예하 24사단의 작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하나, 제24사단은 남진하는 공산군을 저지하기 위하여 즉시 한국으로 이동하라. 둘, 사단 선발대로서 4.2인치 박격포와 75mm 무반동총으로 증강된 보병 2개 중대를 대대장 지휘하에 즉시 항공 수송하고 1개 포대는 대대장 지휘하에 해상으로 이동하라. 한국에 도착하면 처치 준장의 명령에 따르라. 셋, 사단 주력부대는 해상으로 이동하라. 넷, 사단 사령부는 빠른 시간 내에 한국으로 공중 이동하라. 다섯, 사단이 한국에 도착하면 조기 공세작전을 위한 기지를 설치하라. 여섯, 선발대는 가능한 북쪽으로 이동하여 북한군과 접촉을 유지, 서울, 수원 사이에서 적의 전진을 지연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라. 그리고 딘 소장은 한국에 도착하면 주한 미 지상군을 지휘하라. 미 24사단장 딘 소장은 사단 선발대로 스미스 중령의 21연대 1대대를 지명했습니다. 스미스 중령은 B중대와 C중대, 4.2인치 박격포반 및 75mm 무반동총반 일부, 그리고 52포병대대 A포대를 포함시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했습니다.
1939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유능한 장교였던 스미스 중령은 밤새도록 부대 편성 작업을 실시한 후 7월 1일 오전 3시에 구마모토 기지를 출발하여 오전 8시에 이타즈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단장 딘 소장은 스미스 중령에게 지시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면 대전을 향해 이동하라. 사단은 가급적 부산으로부터 먼 곳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대대는 1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여 최대한 북쪽에서 적을 저지하라. 처치 준장을 만나 지시를 받으라. 가능하면 대전보다 더 북쪽이 좋다. 잘 가게. 자네와 자네 부하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빌겠네. 스미스 중령의 부대는 오전 8시 45분에 CO14 수송기 4대로 이타즈케 공항을 이륙했으나 부산 수영비행장 상공의 짙은 안개로 인해 착륙할 수 없어서 복귀했다가 이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부산에 착륙했습니다. 이들은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오후 8시에 군용열차로 부산역을 출발. 7월 2일 오전 8시에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52포병대대 A포대는 7월 2일 대대장 페리 중령이 직접 인솔하여 하카타항에서 승선 같은 날 저녁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7월 3일 선박 하역 작업과 화물열차 적재 작업을 실시한 후 부산역을 출발. 7월 4일 평택에서 스미스 부대와 합류함으로써 특수임무부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러블리스 대령의 34연대는 7월 2일 밤 부산항에 도착하여 7월 5일 오전에 평택 및 안성 지역에 각각 1개 대대씩 전개시켰습니다. 스티븐스 대령의 21연대는 7월 3일 모지와 사세보 항구에서 승선하여 7월 4일 아침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열차로 북상하여 전이 조치원 일대에 전개했습니다. 멜로이 대령의 19연대도 7월 4일 부산항에 도착하여 대구로 이동, 주한미군의 예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로써 6월 30일 밤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된 지 4일 만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24사단의 병력과 장비 대부분이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미 24사단장 딘 소장은 예하 부대들을 한반도로 전개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7월 3일 아침에 일본 아시아 공군기지를 출발하여 오전 10시 30분 대전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딘 소장은 충남도청에 설치된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로 가서 처치 준장으로부터 전쟁 상황과 함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평택과 안성의 2개 도로를 확보하도록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 조치에 동의했습니다. 7월 3일 오후 메가더 원수로부터 7월 4일 자정부터 주한미군 병력을 기관의 지휘 하에 들게 한다는 지시를 받은 딘 소장은 주한미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처치 준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했으며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와 주한미 군사고문단에 있는 22명의 장교들은 사령부의 일반 및 특별참모요원으로 흡수했습니다. 딘 소장은 처치 준장과 함께 전반적인 작전 상황을 검토하면서 작전을 구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전방으로 진출시켜 조기에 접적하게 함으로써 북한군의 남하를 가능한 한 북쪽에서 지연시킨다. 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7월 3일에 맡았던 평택과 안성의 2개 도로에는 34연대를 배치하여 도로를 따라 남하하려는 북한군의 공격 기도를 분쇄한다. 셋, 이동한 사단 주력을 북상시켜 금강에 배치함으로써 이 선에서 북한군을 경멸한다. 이것이 미 24사단장 딘 소장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수립한 최초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7월 5일) 새벽 34연대가 평택에 도착하자 사단장 딘 소장은 연대장 러블리스 대령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강을 도하한 적은 기갑부대와 함께 수원 부근에서 남하 중이며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오산 부근에서 그들을 저지할 것이다. 귀연대의 일대대는 평택 부근 진지를 점령 중일 것으로 판단된다. 3대대로 안성을 확보하고 연대 지휘소는 성안에 위치하라. 딘 소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택에서 안성을 잇는 선을 주방어선으로 선정했습니다. 첫째, 평택이 금강 북쪽에서 일본 국도의 방어에 가장 유리한 지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육지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아산만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폭이 가장 좁고 안성천을 천연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쪽 안성과의 사이에는 종적 도로가 빈약하므로 북한군의 공격 축선이
오산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지향되리라 내다본 것입니다. 둘째, 안성은 경기와 충청 내륙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서 안성 천안을 잇는 안성선 철도의 시발점이자 동북으로 장호원, 동남으로 진천, 서남으로 성안과 천안, 서쪽으로 평택, 북쪽으로 용인과 오산으로 연결되는 방사형 도로의 중심 지역이므로 북한군이 안성을 수중에 넣게 되면 성안이나 천안으로 기동하여 일본 국도의 동측방을 위협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진천, 청주로 빠지는 길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강 남쪽에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은 대략적으로 평택, 안성, 충주, 삼척을 연결하는 선, 차룡산맥, 금강, 소백산맥, 낙동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평택과 안성을 잇는 선이 가장 북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원수가 딘 소장에게 가급적 북쪽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으므로 딘 소장은 금강 북쪽에서 북한군과의 결전을 시도하기 위한 주방어선으로 안성, 평택 선이 가장 양호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미 24사단은 전투준비 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대적인 군축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병력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주둔 중인 미 육군 부대들은 모두 병력 부족 상태에 있었습니다. 각 사단은 전시 병력인 18,900명의 66% 수준으로 인가된 평시 병력 12,500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4사단은 1,700명, 1기병사단은 11,300명, 7사단은 1,600명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사단의 연대는 2개 대대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단의 전차부대는 중전차 없이 M24 경전차로 무장되었으며 포병대대는 2개 포대만 운용되어 정상적인 전투력 발휘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군의 T-34 전차를 파괴할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M24 경전차는 T-34 전차의 역부족이었고 75mm 무반동총과 2.36인치 로켓포 등 대전차와기도 T-34 전차를 파괴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전차 방어가 불가능했습니다. 통신 장비는 대부분 녹슬고 방전되어 작동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포병 및 박격포 등 화력 지원 부대와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적인 화력 투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급 부대 및 인접 부대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 조기에 철수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점령군으로 일본에 주둔 중인 미 8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불과 수년 만에 전투부대에서 식민지 관리군으로 완벽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8군 예하 부대들에게는 전투부대로서의 교육훈련보다 점령군 부대로서의 치안유지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게 요구되었고 장병들은 일본 여자들과 어울리며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적은 성병이었고 과음은 모든 부대와 계급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1949년 워커 중장이 사령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전시에 대비하는 전투부대로서 교육훈련 강화를 천명했으나 대규모 훈련장 부족 등으로 인해 훈련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21년대는 6.25 전쟁에 참전하기 전까지 포병의 실제 사격하에서 기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전차와의 협동훈련 경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술훈련은 구마모토 외곽의 좁은 훈련 지역에서 소대, 중대 수준에서만 이루어졌고 52포병대대는 105mm 곡사포 실사격 훈련을 1년에 딱 한 번만 모리 지역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75mm 무반동총과 60mm, 81mm, 4.2인치 박격포의 사격훈련 여건도 나빠서 포반훈련 등 비사격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34연대와 19연대의 훈련장 여건은 21년대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워커 중장은 더 큰 규모의 부대 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8군 예하의 대대들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6.25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육군훈련 시험을 실시했으나 그 결과는 충분한 연습을 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 많은 부대가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대급 이상의 훈련을 통해 숙달할 수 있는 화력 지원, 표준 운용 절차, 재보급 기술 등 전투에서 중요한 것들을 체험할 기회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훈련 기회 상실은 실제 전투에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7월 4일) 오전에 수원에서 평택으로 이동을 시작한 육군본부의 차량 행렬은 수원 오산 도로에서 아군기의 오폭으로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일부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으나 목적지인 평택에 도착하여 임시지휘소를 설치했습니다. 평택에 임시지휘소를 설치한 이유는 사단 개편 및 인사명령을 이날 밤 안으로 전달하라는 총참모장 정일 권 소장의 지시를 완수하기 위해 예하 사단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이날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와 미 34연대가 전선 배치를 위해 이동하는 중이고, 미 24사단 포병사령관 바스 준장이 딘 소장의 지시를 받고 평택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작전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은 평택의 육군본부 임시지휘소에서 7월 4일 밤늦게까지 1군단 사령부 편성과 사단의 재편성을 완료하고 예하 사단의 부대 개편 및 인사명령을 전달했습니다. 7월 5일 오후 북한군 4사단과 107 전차연대의 선두가 오산을 점령하고 서정리까지 도달하자 육군본부 임시지휘소는 통신 및 공병 등 미군의 작전에 직접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요원만을 남겨두고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